1973년 어느 날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장미화. 안녕하세요라는 노래 한 곡으로 전국을 뒤집어 놓았죠. 그런데 이 여자 진짜 정체가 뭘까요? 알고 보니 미팔군 무대를 10년 가까이 누빈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10년이나 노래했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여기에 장미화 인생의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1946년 7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서대문구 무학재 고개 근처 가난한 집 7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본명 김순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또 딸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언니 6명이 모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7자매 중 혼자만 살아남은 막내 순애. 부모님은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어머니는 빨래를 하며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생활. 그런데 이 가난한 집 막내딸에게 신이 준 선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물 길러 가는 소녀가 콧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의 목소리 좀 들어봐. 뭔가 다르지 않아?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 10살도 안 된 아이가 부르는 노래에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1965년 19살이 된 순애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KBS 전신인 서울중앙방송에서 탑싱어 선발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딸이 연예인이 되겠다니. 그것도 가난한 집 딸이. 당시만 해도 연예인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순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 집도 살 수 있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무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부른 노래는 박재란의 태양은 늙지 않는다. 첫 소절이 터져 나오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19살 처자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지? 무대 장악력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10년 경력의 베테랑 같았죠. 결과는 당연히 대상. 그날 밤 순애는 상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애는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방송국 가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고요? 당시 방송국 출연료는 정말 푼돈이었거든요. 대신 그녀가 선택한 곳은 미팔군 무대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전국에 260개가 넘는 미군 클럽이 생겨났는데 그곳 가수들은 달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패티김, 윤복희, 한명숙, 현미 같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모두 미팔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팔군 무대가 만만했을까요? 천만에요. 오디션부터 살벌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기본이고 재즈, 블루스, 로큰롤, 소울 뭐든지 소화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석 달마다 재심사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력이 떨어지면 바로 잘렸죠. 미군들은 야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야유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순애는 달랐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줍음 많은 소녀였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호랑이로 변했죠. 파워풀한 허스키 보이스로 클럽을 꽉 채웠습니다. 미군들이 환호했습니다. 저 아시안 걸 봤어? 대박이야. 그들은 그녀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로지. 장미를 뜻하는 로지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이때부터 김순애는 로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로지에게 엄청난 제안이 들어옵니다. 미8군 매니저 밥 맥메퀸이라는 사람이 한국 최초의 여성 록 밴드를 만들겠다며 그녀를 리드싱어로 지목한 겁니다. 밴드 이름은 레이디버그. 보컬 로지, 메인 기타 엔젤라, 베이스 리사, 드러머 루비, 오르간 애니. 5명의 여자가 만드는 록 밴드라니. 당시로서는 완전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걸그룹 원조격이었죠. 레이디버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8군 무대는 물론이고 베트남 오키나와 괌까지 해외 투어를 다녔습니다. 로지는 그곳에서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굿모닝을 외쳤죠. 음악도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로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어두웠거든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회. 사람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싸우다 나온 사람들 같았죠. 그래도 로지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8군 무대에서 돈을 벌어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대중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미8군은 미군들만 가는 곳이었고 방송에 나가지 않으면 스타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197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본격화되고 밤 12시면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때 가요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으로 향했거든요. 당시 나이트클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이나 대형 건물에 자리 잡은 고급 공간, 돔 시설을 갖추고 천장이 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고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죠. 인기 가수는 한 달에 집 한 채 값을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기였던 겁니다. 로지도 미8군과 나이트클럽 무대를 오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군데씩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은 제법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에게는 무명이었죠. 방송에 나가야 진짜 스타가 되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 6년, 7년이 흘렀습니다. 로지는 27살이 되었습니다. 가수로서는 전성기를 넘긴 나이였죠.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1973년 어느 날 한 작곡가가 로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민혜경. 당시 신예 작곡가였죠. 그가 들고 온 노래가 바로 안녕하세요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중독성 강한 후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지는 악보를 받아든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다. 이 노래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10년을 기다린 기회가 마침내 온 겁니다. 음반사는 그녀에게 예명을 지어줬습니다. 장미화.
미팔군 시절 로지라는 이름처럼 장미를 연상시키는 이름. 170cm의 큰 키와 서구적인 외모에 딱 맞았습니다. 27살 신인 가수 장미화의 탄생.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27살에 데뷔. 너무 늦은 거 아냐? 그런데 안녕하세요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터져버렸죠. 라디오에서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곧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 1위. 출근길 버스 안에서, 시장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신인 누구야? 목소리 진짜 독특하다. 방송 관계자들도 놀랐습니다. 장미화 씨는 뭔가 다른데요? 무대 매너가 신인 같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죠. 당연합니다. 10년 동안 미팔군 무대를 누빈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허스키한 보이스도 독특했습니다.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그 목소리. 들으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화는 연이어 히트곡을 쏟아냈습니다. 봄이 오면 애상 어떻게 말할까, 내 마음은 풍선 내 인생 바람에 실어 서풍이 부는 날. 모두가 사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명곡이죠. 27살에 데뷔해서 너무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장미화는 10년 동안 준비한 실력으로 단숨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시절 장미화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서너 군데 방송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에는 라디오 녹음, 낮에는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무대, 주말에는 지방 공연. 잠은 차 안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장미화는 번 돈으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습니다. 언니 6명을 잃고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부모님. 어머니는 새 집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효녀가 될 줄이야. 하늘에 계신 언니들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1974년 장미화는 영화계에도 진출했습니다. 청바지를 시작으로 맹물로 가는 자동차 의적 홍길동상에, 임시정부 등에 출연했죠. 1978년에는 아스팔트 위의 여자와 돌종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원조 멀티 엔터테이너였던 겁니다. 가수로도 배우로도 성공한 장미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가족 오락관에도 단골로 출연했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예능에서도 빛을 발했죠. 1970년대 중후반 장미화는 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출연료는 한 달에 집 한 채 값. 방송 출연료도 엄청났습니다. 지방 공연 스케줄은 3개월치가 꽉 찼죠. 하지만 장미화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새 노래가 나오면 수십 번씩 반복해서 불렀죠.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10년 무명 시절을 겪었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수 혜은이는 말했습니다. 장미화 언니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에요. 성공했는데도 절대 자만하지 않으셨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가수 현미도 칭찬했습니다. 장미화는 우리 세대의 진짜 디바였어요. 목소리도 훌륭했지만 무대 매너가 정말 최고였죠. 관객을 사로잡는 힘이 남달랐어요.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개그맨의 증언입니다.
장미화 선배님은 정말 프로였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완벽한 엔터테이너가 되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면 정말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어요. 후배들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 챙겨주셨습니다. 음악평론가 박성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미화는 미팔군 무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공연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70년대 후반 장미화는 30을 넘겼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가수라도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시 한국 사회는 그랬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장미화도 이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노래만 부르며 살 수는 없잖아요. 1978년 장미화는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사업가 김태선. 건실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미화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요계 은퇴 선언. 이제는 현모양처로 살겠다고.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장미화는 무대를 떠났습니다. 신혼은 행복했습니다. 1980년 귀여운 아들 형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미화는 육아에 전념했죠. 밤낮 없이 무대를 뛰어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아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화만 냈습니다. 1981년 결혼 3년 만에 장미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당시는 연예인 이혼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장미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건이 가혹했습니다. 3살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남편의 빚 2억 8천만 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1981년 기준 2억 8천만 원이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장미화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대신 형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6명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그녀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장미화는 3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던 가수. 대중은 이미 새로운 스타들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혔죠. 198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이혼한 여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이혼했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죠. 하지만 장미화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이를 키워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나이트클럽 무대에 섰습니다.
전국 곳곳에 야간업소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죠. 때로는 하루에 10군데가 넘는 무대를 뛰기도 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곳에서 세 곡을 부르고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달려가는 생활. 목은 쉬고 몸은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미화의 무대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무대에만 오르면 그녀는 완벽한 프로가 되었죠. 관객들은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다며? 그래도 노래는 정말 잘하네. 동료 가수 오키는 말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알아요. 이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빚까지 갚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무대에서 한 번도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항상 밝게 웃으며 최선을 다했죠. 그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장미화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사기 100억 원에 빚 하루 12곳, 무대 교통사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던 봉사활동. 장미화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